오늘은 세력이 매집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런 캔들,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큰 장대 음봉, 특히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인 경우에 좋은 캔들이 아니죠. 주가가 올라갈 때 누군가는 많은 물량을 던진 겁니다.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오게 된다면 좋은 캔들이 아닙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많이 빠진 자리에서 이런 캔들은 나쁜 캔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방금 캔들이 나온 자리가 이 자리였고요. 6년 정도 기간 내에서 이 최고가를 찍고서 그래도 꽤 많이 하락이 나온 자리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 거죠. 중장기적으로 많이 빠진 자리에서 윗꼬리가 긴 대량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이 나온 거고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최대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음봉이죠. 여기서는 거래량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후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런 윗꼬리가 긴 장대 음봉,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좋은 캔들이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또 어느 날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옵니다. 장중에 거의 20%까지 갔다가 종가는 3%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또 볼까요?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이런 캔들이 또 나왔죠. 윗꼬리가 긴 음봉, 이번엔 갭상승 음봉이네요. 이번에도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앞전의 거래량과 유사한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이런 윗꼬리 캔들이 또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장중에 돌파시키면서 기대감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눌려버렸죠.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 윗꼬리 캔들이 나옵니다. 역시 대량거래 수반하면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고요. 이때도 장중에 20% 이상 올라가다가 음봉이었고요. 이날도 또 나오죠. 장중에 24%까지 올라가다가 또 음봉이 또 나왔습니다. 역시 대량거래를 수반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 이런 일정한 구간 내에서 이런 윗꼬리가 긴 캔들들, 음봉이 많죠. 이런 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의 1년 반 동안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번일 때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될수록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은 이런 개인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이후에도 볼까요? 이런 캔들이 또 나오죠. 대량거래 수반하면서 이날도 고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역시 대량거래 수반하면서 장중에 17.9%까지 올라가다가 또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을 반복을 했죠. 2년 이상 기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이런 캔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매수를 할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윗꼬리가 긴 장대 음봉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물량이 많이 매집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주식이죠. 평소에는 매집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변동성을 주어야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량을 내놓고요, 매집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인물들이죠,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물량들까지 다 흡수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죠. 물량이 덜 매집이 되면은 구덩이를 판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이 계속 나오는데도 저점은 크게 낮추지 않고서 주가는 크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번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거의 없이 몸통이 큰 장대 양봉이죠. 거래량을 보시면 이게 앞전에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고요.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운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매집 과정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일단 이런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조정을 받습니다. 물량 소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장대 양봉의 중심 자리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그 자리를 지키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 중심자리 지지받는 흐름, 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오죠. 지지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제 이후에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결국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0원대 주식이 7,000원까지 3배 이상 올라간 거죠. 이런 장기적인 매집 과정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덜 올라간 거긴 하지만 이런 매집 과정을 거치면서 세력은 매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이 종목도 이런 윗꼬리 캔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대량 거래를 수반한 윗꼬리 장대 음봉, 또 대량 거래를 수반한 윗꼬리가 긴 양봉, 여기도 윗꼬리가 있는 장대 음봉, 여기도 윗꼬리가 있는 음봉, 거래를 많이 수반하면서 이런 음봉 캔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윗꼬리가 있고요. 이때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면 이 고점에서 이제 많이 빠진 자리에서 이런 캔들이 일정한 구간 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종목은 한 번 더 구덩이를 팠습니다. 한 번 더 급락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과정은 매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거나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는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시장과 함께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역시 윗골이 달린 음봉인데요. 장중에 20% 이상 고가를 만들고 음봉을 만들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에 만들었던 대량 거래보다 훨씬 많은 2배 이상의 거래량을 수반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만들었죠. 이 종목은 중간 과정이 없이 윗꼬리 캔들이 많이 만들어진 구간들, 이 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바로 기회를 주지 않고 급등이 나왔으면은 매수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다음날 매수 자리를 주었죠. 이 윗꼬리 캔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이 고점 자리 돌파 이후에는 지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리 저점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대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7,000원대부터 66,000원까지 거의 10배가 올라간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윗꼬리가 있고요. 몸통이 큰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들은 위에서 나오나 뭐 아래서 나오나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빠진 바닥권에서 중장기적인 기간 동안 일정한 박스권 영역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윗꼬리가 있는 캔들들,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의 캔들들, 윗꼬리가 긴 양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캔들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면 그거는 세력의 매집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에 대량 거래를 수반한 몸통이 큰 장대 양봉에 나왔을 때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매수 구간을 노려야 되고요. 또는 윗꼬리가 많은 이 박스권 상단을 완성 캔들로 돌파를 했을 때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세력의 매집이라고 판단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의 매집 패턴을 알고 매집이 끝난 포인트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